자, 오늘은 원서 지원 전략 대학별로 알아볼 것인데요. 오늘은 서연고, 서울대, 연대, 고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독보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죠. 성적은 물론이고요. 생기부 전체에도 이 학생이 전교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인 것이 드러나야 되고요. 탐구력과 학업에 대한 역량이 깊이 있게끔 꾸준하게 무엇을 통해서 이 친구가 알아가는 과정과 호기심을 해결하고 또 깊이 있게끔 연구하는 학자적인 자세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융합적인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체능 활동도 잘 드러나고 전인적인 어떤 그런 인재로서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요, 생기부의 전교과, 예체능 포함이고요. 성적의 우수성과 수업 중에 나타난 열의 및 교사와의 소통을 보여야 합니다. 대부분 전교권 학생들 중에 본인이 워낙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모습보다는 스스로 또는 사교육을 의존해서 해결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에서 원하는 인재는요. 끊임없이 공교육 안에서 자신이 호기심을 가진 것을 해결하고요. 또 그 어려운 난관이 부딪혔을 때 교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대학에 와서도 교수님과의 그 끊임없는 어떤 그 대화나 또 연구나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배우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교과 수업에 생긴 호기심이 주도적으로 이뤄진 노력으로 연계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의 활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자, 본인이 관심 있는 관심사가 교과와의 연동성을 통해서 또는 동아리에서 또는 독서에서 또는 이 친구의 그 평소에 어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어떤 학급에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이 친구가 해결해 나가고 또 성장하고 또 다른 타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독서에서 다양한 관심사를 어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공에 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독서도 중요하지만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다양한 그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사가 골고루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융합적 인재 선호한다고 말씀 앞에도 드렸지만 이과라 그래서 문과적 소양이 전혀 없거나 또 문과라고 해서 이과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그런 인재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인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또 지식과 또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연구하는, 탐구하는 학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세특의 깊이와 스스로 활동한 깊이가 보여야 합니다. 교과에서 당연히 1등급 나오는 건 중요한데요. 그 1등급의 의미가 어떤 환경에서 나온 1등급이냐를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워낙 입사관들이 오래 근무를 했고 또 입사관들이 또 많이 그 연구를 많이 한 학교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관들이 서울대만의 독특한 관점을 이미 오래전부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이기도 하지만 또 특목고나 또 일반고 TO가 또 따로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무조건 개인적인 역량이 보인다면 내신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학교이다 보니 정말 학종스러운 어떤 그런 인재로서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점대 중후반 교과 심화의 연계와 면접에서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일반고에서 합격하는 사례가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면 무조건 1.0이다. 또 뭐 1.3이 넘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직윤의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1.5, 1.4 또 합격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2 넘으면 직유는 어렵다. 그런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그 학자적인 어떠한 관점, 꾸준한 탐구력, 또 전교과에 드러나 있는 이 학생의 어떤 노력도 이런 부분들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학생의 역량을 드러낸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다고 봅니다. 직유는요, 지역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고등학교에서만 계속 합격생이 나오는 거는 일단 그 학교는 서울대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생기부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원하는 생기부나 인재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학생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생기부여야 1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유는 일괄이긴 하지만 그 이미 생기부에서 주는 점수를 가지고 면접을 갔을 때 이 친구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면접에서 좀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는 교수님의 어떤 질문 뉘앙스라든지 깊이를 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내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생기부와 역량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대표가 아니라 지역 대표가 되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를 다방면에서 고민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쉬운 학교에서 그냥 1등급을 받은 것인지 어려운 학교에서 1등을 받은 것인지 2등급이라면 이 2등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노하우가 오랫동안 축적된 대학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신이 다다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맞지 않는 예측이 맞지 않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라 해서 붙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대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 전교과에 흐르는 어떠한 학생의 탐구력 또 깊이 있는 학업에 대한 진지한 자세 그리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심지어는 예능 활동과 어떠한 체육에서 어떠한 보여지는 어떠한 다양한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소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소서에서 이 학생의 역량이 보인다면 교수님이 면접 때 그것을 컨펌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면접, 생기부 세 가지의 이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정통적인 학종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 대표여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아니면 이과가 공대 같은 경우에는 또 수학을 유난히 잘한다. 그런 경우에 또 전교 1, 2등이 아니어도 합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올해 추천형과 활동우수를 이제 학종에서 선발하는데요. 추천형은 작년에 이제 면접형이 변형된 거긴 하지만 작년과 달리 1차는 교과에서 5배수를 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추천받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Z점수와 내신을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특목고 친구들이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추천형은 1점대 초반에 거의 합격 컷이 몰릴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재시문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재시문의 강점이 있는 자사고 친구들은 활동 우수로 많이 갈 상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시문의 강점이 있는 이 특목고 친구들이 1점대 중후반일지라도 지원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활동우수 선발인은 워낙 적고 그리고 이 연대를 갈 수 있는 그 자사고나 그 영과고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적어졌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대 추천형은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내신 일정 극초반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이 점수를 계산을 할 때 1차 점수를 할 때 Z점수 물론 계산을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내신 1.0이냐 1.1이냐를 깔고 가기 때문에 Z점수가 높다고 해도 이 내신으로 크게 뒤집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점수, 표점, 평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루와 같이 못 쓴다는 거.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특목고의 깊이 있는 생기부, 특히 전공적 합성이 잘 되어 있는 생기부를 선호하고요. 숫자와 생기부의 방향성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등급인데 세특의 깊이가 낮다거나 1등급 전교권 친구인데 활동의 어떠한 그 전체적인 생기부의 흐름이 전교 1등의 생기부 같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는 내신과 내신의 숫자에 부합하는 그 글자들이 이 숫자와 맞먹는 어떤 그런 역량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우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 이하 모가 있고요. 영어는 별도로 3등급을 받아야 되고 역사, 한국사는 4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최저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 영과고 친구들은 연세대만을 위해서 또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얼마큼 할지 좀 추이가 모아지고 있고요. 아마 올해 그 특히 특목이나 영과고 친구들이 연대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전체적으로 컷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요, 연대 활동 우수 생기부도 역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교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보고요. 또 학기별 변동 추이, 또 교과 활동과 연계를 해서 세특이나 자동 봉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합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울대 일반 1차 합격보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연세대인데 연세대를 붙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은 블라인드 평가를 하다 보니 숫자보다 깊이 있는 비교과 활동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작년에 합부를 봐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연대를 많이 보내지 못했던 학교에서 대거 생기부와 또 그 고등학교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강점들이 또는 약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순수하게 학생의 역량만 보면서 그 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합격생이 많이 생긴 학교들도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연대를 붙으려면 물론 내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뽑아주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것이 조금 무너지면서 그냥 개인 역량, 숫자를 받침하는 글자의 역량이 충분히 보여야 한다. 특히 전공에 관한 깊이 있는 활동들이 쫙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 항상 말씀드린 세특의 횡적인 종적인 연계성,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연세대를 붙을 수 있는 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봉사나 독서 같은 것이 많다 해서 강점이 되진 않지만 평균보다 뭉치면 또 감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는요, 특목고를 너무 좋아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일반고에서 숫자만 좋은 아이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표현하고 있는 원점수, 표준점수, 뭐 평균 또 그런 것들을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어떠한 역량이 생기부에 같이 보조적으로 드러나야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 있는 깊이 있는 활동들을 주로 어디서 많이 해요? 특목고에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가 특목고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그런 글자가 받쳐주는 역량이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것이 특목이기 때문에 특목 선발생이 많았고요. 지금은 작년부터는 이 블라인드 평가다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인지 알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글자가 주는 어떤 역량이 강점으로 드러나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려대 올해는 한마디로 문과는 최저가 합격 키가 될 것입니다. 자, 고려대는 기본적으로요, 개척하는 지성, 특히 이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건 학업 역량, 개척 정신, 미래사회 공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지성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특히 리더십을 보인 친구들, 전교권 회장, 또 학생회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학교 생활 모든 영역에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의 생기부를 선호합니다. 물론 그 서울대나 연대만큼 생기부가 깊이 있지 않아도
그 고려대는 최저 맞추고 내신 어느 정도 되면 합격하기가 쉬운 학교였습니다. 스카이 중에서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 수능이다 보니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2등급 정도를 받는 경우가 지금 사실 드물기 때문에 정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최저가 정말 합격의 가장 큰 요소이긴 하지만 무조건 최저를 맞춘다 해서 합격하지도 않습니다. 학추 같은 경우에는요, 20%의 비교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교과 점수가 높다고 해서 최저를 맞췄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고려대요. 학추 같은 경우에는 내신 1점대 초중반이 지원해도 비교과 20%에서 갈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올해는 보니까 지금 2점대 친구까지 학추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뚜껑을 열었을 때 과연 작년과 비슷한 어떤 그 컷을 유지할지, 물론 2점대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과 경우는 조금 그 내신 좋은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역으로 이과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문과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그 내신이 컷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계열 적합성은요, 깊이 있게 탐구한 흔적이 생기부 전체에 나와야 합니다. 특히요, 특목고라고 해서 하더라도요, 내신이 3, 4등급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5등급, 6등급 대 친구들이 아무리 생기부가 좋더라도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1차 통과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고려대를 지원할 때 특목 친구들이 계열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차를 뚫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 내신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고 합격생도 이 계열 적합성 뚫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신이 1점대의 우수한 생기부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최저가 안 나오니까 고려대는 가고 싶으니까 한번 지원해보자. 그러면 원서를 날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기부의 우수성이 깊이 있게끔 탐구한 영역이 있는지, 연과고 친구들, 또 문과는 국제고나 외고 친구들하고 경쟁했을 때 밀리지 않는지, 그것을 평가를 받으셔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기부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1차를 뚫으려면 자소서와 같은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학우는요, 올해는 학추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과는 최저가 쉬워졌기 때문에 컷이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우 선발 인원이 조금씩 줄었어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학이 그 학우 선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 컷과 비교해서 여유 있게 쓰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려대 이과는 컷 상승이 예상되고요. 문과는 컷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고려대 합격할 때 생기부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최저만 맞추면 붙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내신 1.0을 뒤집고 1.3인 친구가 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부 비교과 20%가 굉장히 큰 당락을 좌우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저 수능 공부에 매진을 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 원서 접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스카이 원서 지원 전략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어디를 쓰실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학생들의 학력이 작년 학생들보다 좀 저하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모 성적 또 구모 성적 보시면서 내가 조금만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다는 좀 너무 핑크빛 꿈을 안으시는 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1점대부터 2점대 친구까지 지금 스카이를 좀 많이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스카이는 2점대 친구들이 붙기가 어렵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내가 연대를 썼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서를 그냥 날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서성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